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년간의 재건축 재개발 경험으로 여러분께 강의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은 준비위원장님, 그러니까 보통 추진위원장 되기 전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첫 번째 봉사하는 분들이 준비위원들이고, 그 중에 이제 준비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정비사업 분야에 공부에 대해서 갈급해 하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준비위원장님만의 고초가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위원장님 중 공부방을 만들어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준비위원장님 중 공부방의 기초적인 영상이고, 실제 준비위원장님 중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같이 질문사항이라든지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인 11월 14일 날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돼야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내년 2025년 6월경부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없더라도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생하고 계신 준비위원장님께 가장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지금까지 고민하시던 것을 좀 뒤로 미루고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진구를 먼저 준비하시라는 게 제 첫 번째 조언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추진위원회 구성가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개재될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31조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해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항을 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한다, 이렇게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지 않더라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반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승인 이후 구역 경계, 토지 등 소유자 수 등 국토교통부 등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 말이 뭐냐면, 일단 좋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해줬다면 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경계는 어디까지고 소유자 숫자가 몇 명인데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해주느냐라는 내용을 공부에 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이면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숫자를 알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항을 신설을 했어요. 아무 지역에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두 번째,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요청이나 제안을 함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한 지역,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위반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안지한 지역 또는 기본계획의 같은 조 1항 9호 및 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 지역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내년도에 나갈 해설을 달았는데, 이 2의 가나가 있는데, 먼저 1호는 지금까지 해온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조문이로서 그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 딱 정해져 있죠.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하겠다는 거니까. 두 번째의 과목은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내용을 보면 그 정비예정구역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는데 13조에 2가 있고 14조가 있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어쨌든 요 차이점은 제가 해설집에 써놓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요청하거나 제안함에 따라 가지고 정비계획 입안을 결정한 지역 어느 정도 구역 경계가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자,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공람을 한다는 얘기는 이만큼이다 라고 뭔가 도면이 나오고 구역이 실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라호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인데 이 경우는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고, 두 번째 1항 9호 및 1항 10호 사항을 생략한 지역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처럼 생활권을 설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좀 흐리지만 이렇게 권역 생활권을 5개로 나눠가지고 정비예정구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넣어놓게 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정비예정구역에는 건축 규모가 없을 텐데 어떻게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느냐. 뭐 몇 제곱미터 몇 평, 몇 제곱미터 몇 세대, 몇 제곱미터 이런 게 있어야만 우리 이렇게 건축할 테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설명을 할 텐데 추진위원회 왜 합니까? 우리 나중에 신축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보겠습니다.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건폐율하고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 계획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 용적률이 얼마고 허용 용적률이 얼마고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몇 제곱미터 몇 세대, 몇 제곱미터 몇 세대, 그러니까 몇 평형 몇 세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식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 보면 벌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초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해서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적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동의사항인데 추진위원장은 누구하고 감사 누구하고 부위원장을 둘 경우는 누구하고 추진위원 누구,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진위원은 이런 업무를 합니다 라고 법에 있는 내용 적어놓고, 그리고 동의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걸 합니다 라는 것밖에 없지 여기에 건축 규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도 똑같이 법에 있는데 이거는 보면 동의 내용 해가지고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뭐 규모, 그 다음에 공사비 등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비용이 이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있죠. 추진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거두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에 안 넣도록 돼 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없이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냐? 안전진단도 통과 안 하고 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냐?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법을 바꿔놨습니다. 12조를 보면 정비계획의 위반건자는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위반을 위하여 제5조 1항 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을 바꿔요. 이렇게 뭐냐 하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용어를 바꿔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필요 없어. 재건축도 안전진단 받을 필요 없이 정비구역도 필요 없이 했다가 나중에 별도의 강의를 들으면 알겠지만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면 반드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때도 할 필요 없어. 사업시행계획이 그 다음 단계인데 그때 가서 안전진단 해가지고 아 해도 되겠구나 사업을 하면 바로 시작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좀 기다리는 거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다른 조문도 좀 넣어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추진의 구성 동의를 진구하여 동의서를 준비해 두었다가 내년 2025년 6월 달에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을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약간 바꿔야 되고 설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미 한 번 낸 사람한테 또 거두기는 쉬워요. 일주일이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게 확실하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니까 준비해두면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원장님 중공부방과 아울러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왼쪽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 맨 밑에 공부방으로서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합장 추진위원장님 공부방이 첫 번째고 준비위원장님 공부방을 또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강의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할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작해보고 앞으로 준비위원장님을 위한 강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